네, 먼저 오늘의 강좌를 시작하면서요. SNS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먼저 SNS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요. 소셜미디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소셜미디어란 용어를 최초로 사용한 사람은 티키샤키라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1997년에 커뮤니티와 같이 사람들의 관계를 엮어주는 서비스를 총칭하는 말로 이 개념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계를 엮어줘서 서로 이제 소통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것들을 소셜 미디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소셜 미디어의 기본은 뭐냐면 인터넷, 온라인 환경에서 이렇게 사람들의 관계를 열어주고 엮어주고 또 소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소셜 미디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셜 네트워크의 기반 위에서 개인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서로 공유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시킬 수 있는 개방화된 온라인 플랫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셜 미디어 하면 기본적으로 온라인 플랫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온라인이 인터넷 네트워크가 활성화가 되기 전에는 우리가 관계를 맺는다고 그랬을 때는 그 지역 안에, 그쵸? 시간 안에 같은 공간에 같은 시간에 같이 만나는 사람들 안에서 관계를 맺어갈 수 있었는데요. 이 온라인이라는 환경이 열리면서는 같은 공간에 있지 않아도 또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관계를 맺을 수 있으니까 시간대가 다를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시간대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 온라인이라는 플랫폼 안에서 서로 관계를 맺을 수가 있고요. 또 관계를 맺고 나서 자신의 생각과 의견, 이런 것도 특별히 정보 같은 것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소셜 미디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매스 미디어 시절에는 주요 언론사가 뉴스, 정보, 엔터테인먼트를 이제 생산을 했죠. 그러니까 소수가 독점해서 이런 뉴스나 정보들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을 하는데 이게 일방적이었죠. 그리고 간접적이었죠. 그래서 독자들은 그냥 수동적으로 들을 수만, 볼 수만 있는 그런 형태였다면, 이 소셜 미디어라는 것은 참여하고 공유하고 개방할 수 있는 웹 2.0 정신에 기반해서 누구나 생산할 수 있고, 누구나, 그래서 소수가 독점된 게 아니라 어느 누구나 생산할 수 있고, 또 이제 이 생산한 것을 또 누구나, 전 세계 사람 누구나 이제 들을 수 있는, 근데 듣기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피드백을 통해서, 바로바로 피드백을 통해서 이 생산에 참여하고, 언론의 그 정보에 참여하고, 또 이게 언론 형성에 또 참여하는 그런 형태가 됐죠. 그래서 관계 혹은 친분 중심의 쌍방향 소통이고 피라미드식으로 전달이 되는 이런 것들 소셜 미디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디어 안에는 이렇게 영상을 제작한다거나 어떤 방송을 제작한다는, 이런 정보를 제작하는 그런 것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위키백과 기준을 보면 SNS 종류를 위키백과에서 5가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블로그, 10월 강좌에서 우리가 살펴본 반대요. 블로그를 통해서 이제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어떤 또 좋은 정보들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올려놓고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보고 댓글을 남기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이 블로그가 어떤 기반이 된 시초가 된다고 할 수 있고요. 이번 강좌에서 집중적으로 살펴본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의 SNS가 거기에 포함되고요. 위키라는 거, 위키백과죠. 위키백과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참여해서 정보를 만들어가는, 같이 만들어가는 것이 위키백과입니다. 그래서 함께 정보를 만들어간다. UCC는 이제 컨텐츠를 만드는, 누구든지 이제 여러 가지 컨텐츠를 제작하는 걸 UCC라고 하는데, 그렇게 제작해서 정보를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거. 또 마이크로 블로그까지 해서 소셜 미디어에는 이런 종류들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SNS는 소셜 미디어의 한 종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SNS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살펴보면요. SNS는 사회관계를 형성하고 강화해 주는 온라인 서비스로 인터넷을 통해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소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셜 미디어가 이제 그 소통과 개방과 이렇게 정보 공유를 포함한 어떤 관계 형성에
이라고 더 넓은 개념에서 이야기한다면 SNS는 거기서 이제 관계를 형성하고 그 관계에 대해서 관계 안에서 소통하는 그런 것들 더 중점적으로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소셜미디어나 SNS는 거의 동일어처럼 사용이 됩니다. 특히 영어권에서는 SNS란 용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요. 그냥 소셜미디어라고 얘기합니다. 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SNS가 훨씬 더 많이 사용되어 있고 소셜미디어란 단어를 쓰지 않는데 영어권에서는 오히려 SNS란 단어보다는 소셜미디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SNS는 스마트폰 이용자가 증가,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훨씬 이제 활성화되면서 무선 인터넷으로 언제 어디서나 이렇게 활발하게 이제 이렇게 인터넷상에서 관계를 형성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됨을 더불어 더 급증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마 스마트폰 이용자들은 거의 90% 이상이 이 SNS를 한 개쯤은 다 사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SNS가 어떻게 이제 이렇게 발전되었는지 그 역사를 좀 보면요. 이 SNS의 그 원형은 PC통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PC통신인데요. 그 1997년에 6degrees.com이라는 그 곳에서 친구 리스트를 소개해주고 이 사람이 친구가 아닙니까 하고 이렇게 친구 추천해주는 시스템이 처음으로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늘날 이 SNS의 시초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1999년에 I Love School, 싸이월드 이런 이제 서비스가 온라인에 등장을 했죠. I Love School 같은 경우는 이제 동창들을 찾아주는 그런 모임이었는데 더 나아가서 이제 싸이월드가 굉장히 이제 인기를 끌었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싸이월드가 문을 닫았는데 최근까지도 이 싸이월드가 이렇게 친구들을 관계를 형성해주고 소통해주는 그런 장으로서 굉장히 한국에서 인기를 많이 끌었습니다. 2003년에 마이스페이스, 그다음에 링크드인이라는 서비스가 이제 시작이 됐고요. 유튜브는 이제 2005년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이 하시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는 2006년부터 그 서비스를 시작을 했죠. 네,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그 하버드 대학교 학생들이 그 자기들의 그 친구 관계를 알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확정이 돼서 오늘날 많은 분들이 이제 페이스북을 사용하고 계시죠. 2010년에 인스타그램, 카카오톡이 그 서비스를 시작을 합니다.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 이제 이미지 중심의 어떤 그런 소통의 장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카카오톡, 거의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라인이라는 라인 서비스는 2011년도에, 그 다음에 네이버 밴드나 카카오 스토리는 2012년도에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1997년부터 시작돼가지고 이렇게 서비스가 이렇게 쭉 이제 여러 서비스들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특별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마트폰이 이용자가 확장되면서 증가되면서 이런 서비스들, 다양한 서비스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 서비스들을 한 가지만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들을 동시에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SNS 순위를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 먼저 올해 8월에 이제 발표가 된 거죠. 전 세계적으로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제 사회적인 네트워크가 페이스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등은 왓츠앱, 그 다음에 3등이 유튜브입니다. 3등이. 그래서 유튜브가 이렇게 동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는 서비스지만, 그러니까 소셜 미디어지만 그걸 통해서 이렇게 많은 구독자들과 서로 소통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유튜브도 이제 굉장히 활발한 SNS의 도구가 되고 있죠. 인스타그램은 6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6월 달에 이제 모바일 인덱스라는 곳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요. 우리나라 1등은 밴드입니다. 밴드고요. 2등이 인스타그램, 3등이 카카오 스토리, 4등이 페이스북, 5등은 네이버 카페, 6등이 이제 틱톡. 요즘은 이제 틱톡도 굉장히 유튜브보다는 이제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는 틱톡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이렇게 이제 밴드가 1등이 된 것을 보면 이제 연령별 사용자 순위에서 보면요. 40대하고 50대가 밴드를 1위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사실 밴드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폐쇄형 커뮤니티로 시작을 하죠. 그래서 아는 친구들끼리 이렇게 모임을 만드는. 근데 지금은 이제 오픈형으로 해서 완전 개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렇게 모임을 만들 수 있고 누구나 그 모임에 참여할 수 있는. 그래서 40, 50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밴드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10대는 페이스북이 1등이죠. 10대는. 그리고 20, 30대는 인스타그램이 1등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밴드하고 인스타그램이 1, 2를 차지하게 총합적으로 봤을 때 1, 2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 거죠. 2등으로 보면 10대는 인스타그램, 20대는 페이스북, 30대는 밴드, 40, 50대는 카카오 스토리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3위를 보면 10대는 이제 트위터. 그래서 10대를 보면 이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 같은 이제 세계적으로 좀 많이 사용되는 이런 SNS 플랫폼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20대부터는 밴드가 3위가 되죠. 그래서 밴드들을 우리나라에서 좀 많이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네이버에서 만든 건데요. 밴드는요. 밴드는 폐쇄형 SNS로 시작을 했습니다. 폐쇄형 SNS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게시판 기능을 기본으로 해서요. 공지사항, 사진첩, 채팅방, 일정 및 생일 연락처까지 모아 모임에 가장 편리하다는 것을 어필하며 많은 유저들을 모으는 데 성공했죠. 그래서 이제 모임을 할 때, 모임을 만들어서 소통을 할 때, 이제 카카오톡으로 이제 단체방을 만들 때는 그냥 카카오톡 단체방은 대화만 이제 위주로 갈 수 있다면 이 밴드는 이 모임을 만들어 놓고 그 모임 안에서 공지사항도 할 수 있고 사진첩을 모아서 같이 볼 수도 있고 당연히 채팅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일정 관리도 할 수 있고 또 생일을 그때마다 알려줘 생일을 같이도 축하할 수 있는 그래서 모임을 하는데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는 게 이 밴드입니다. 그래서 이제 밴드에 보면 이 모임을 만드는 여러 가지 모임을 만들 수 있는 메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5년 4월 4.0 업데이트를 하면서요. 공개적으로 바꾸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밴드를 공개하거나 비공개하거나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공개로 만들면 검색 기능을 이용해서 아무나 밴드에 누구든지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도록 그래서 검색 기능이 이제 추가가 됐고요. 검색에서 내가 나는 수영을 좋아한다. 그러면 수영 검색했을 때 수영에 관련된 이제 모임들이 밴드 모임들이 쭉 나오면 거기서 내가 마음에 드는 밴드를 가입할 수 있어서 거기서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는 이제 완전히 개방형으로 이렇게 돌아섰죠. 방향을 전환했죠. 그래서 공지사항 제한도 제거하고 해시태그 기능도 강화하고 멤버 관리 기능도 강화되면서 개방형 커뮤니티 서비스로 방향을 전환했고요. 무제한 밴드에서는 광고도 게재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네이버 밴드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폐쇄적인 어떤 모임을 만들기도 참 좋고 또 이제 완전 개방형 서비스로서 이렇게 모임을 만들어서 관계를 형성해서 또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되고 있어서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1등으로 이제 네이버 밴드가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제 우리나라에서 2등을 차지한 게 인스타그램인데요. 인스타그램은 페이스북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미지 공유 중심의 소셜 미디어죠. 그러니까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물론 글만도 올릴 수 있지만 특히 인스타그램은 사진을 기본으로 그래서 글쓰기 이제 인스타그램에 게시를 하려면 사진을 먼저 선택하도록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선택해서 올리고 거기에 간단하게 글을 쓰고 해시태그를 달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인스타그램은 이미지 중심이고 페이스북에서 인수를 해서 지금 페이스북하고 인스타그램이 이제 연동이 됩니다. 연동이 되어 가지고요. 또 인스타그램의 또 하나 특징이 이제 해시태그를 이렇게 달아서 이 해시태그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글을 알릴 수 있도록. 그러니까 페이스북은 이제 내가 게시글을 올리면 먼저 친구들의 뉴스피드에 거기에 뜨죠. 그러면 이제 친구들이 그것을 보고
댓글을 남겨준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제 관계 중심으로 이제 내 글이 이제 홍보가 된다고 한다면 인스타그램은 이 해시태그 기능이 굉장히 강조되죠. 그래서 해시태그만으로 나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내 글을 알릴 수 있는, 그래서 팔로워가 없어도 좋아요를 충분히 여러 좋아요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래서 좀 다른 인스타 감성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좀 젊은 친구들에게, 또 특히 여성 사용자들에게 어떤 자신의 어떤 감성을 이미지나 이런 해시태그로 이렇게 표현하기 좋은 걸로 많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인스타그램에서는요, 필터들을 이용해서 이미지 편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플리커와 같은 다른 소셜미디어도 공유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스타그램에 제가 게시를 했어요. 게시를 하고 나면 거기서 혹시 페이스북에도 게시를 하기 원하십니까? 또는 트위터나 플리커에도 게시하기 원하십니까? 그래서 내가 거기에도 같이 게시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동시에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사람들이 SNS를 한다고 그랬을 때 나는 인스타그램만 해. 물론 그러신 분들도 있어요. 난 페이스북만 해. 그러신 분들도 있지만 동시에 여러 개를 같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랬을 때 인스타그램에 게시한 글들이 페이스북이나 다른 소셜미디어에 같이 공유돼서 동시에 올릴 수 있다. 특별히 이제 이 페이스북하고 이제 인스타그램을 인수해서 운영한 다음부터는요, 페이스북하고 이렇게 연락처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공유가 되기 때문에 좀 또 편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요, PC를 통해서는요, 게시물을 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꼭 스마트폰으로만 게시물을 올릴 수가 있고요. PC용에서는 계정 관리와 또 게시물 열람, 보는 거는 가능하고, 팔로우나 좋아요, 댓글 달기 이런 기능만 된다는 거. 그래서 인스타그램은 이제 스마트폰에서만 주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뭐 PC에서도 얼마든지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고, PC로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죠. 스마트폰보다. 인스타그램은 스마트폰 위주로 이렇게 활용하도록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